벚꽃통의 지왕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이 우주의 생멸법, 이 우주의 모든 만상은 생겨난 것은 전부 다 뭐죠? 머물다가 파괴돼서 공으로 돌아간다. 성주의 공이란 말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네, 그래요. 우리는 생로병사, 태어나서는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뭔가 하니 생겨나서는 그죠? 어느 나라나 영원히 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고주몽이라고 한 우리 선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고구려의 창건자잖아요. 고구려를 이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나 한 번씩 꼭 전성기가 있어요. 창건주들은 뭔가 시작할 때 마음이 청신하잖아요. 내가 만든 나라가 천대 만대 그렇게 번창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건실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세요. 어느 나라 창건주들이 어느 나라든지 창건주들이 항상 뭔가 하면 그 나라를 창도할 정도의 인물이라고 하면 전생서부터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사람이 뛰어난 장소, 나라 모든 것이 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전생에 없다라서 공덕을 많이 지신 분들이 그 나라에 어떤 그런 인군으로 오고 뭐 이렇게 사람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이 나라가 그 후대. 그러니까 우리가 도량 청정부화의 삼보철령강차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뭐죠? 정자와 난자도 맑고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정자 난자니까 그 후대가 맑아져요. 그럼 이게 꼭 정점에 오르게 되는데 광계토왕, 장수왕, 문자명왕 해서 확 이게 올라서요. 절정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절정에 올라서게 되면 이제 영화를 누리게 되고 나라가 전부 다 뭐죠? 번창을 누리게 되면 그땐 또 뭔가 아닌 사람이 퇴타하게 되거든요. 국민들도 왕이 노니까 국민들도 같이 놀아버려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됐어요? 놀이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가득하면 이게 다시 어떻게 되죠? 물질에 탐닉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면 이른바 민심이 쇠퇴하면서 그러면서 슬슬 이제 기운이 감해져요. 그래서 결국 고구려는 보정왕 때 무너져 버렸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박격거세님 해가지고 이제 쫙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누가 있어? 법풍왕, 진흥왕, 무열왕, 문무왕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삼국을 통일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했다가 결국은 언제 끝나요? 경순왕 때 끝나잖아요. 여러 가지 무슨 반란도 많이 나다가 똑같아요. 백제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천년 말년 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신라 역사가 1000년 넘은 역사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신라가 무너진 다음에 이제 고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려도 무너지고 조선시대 일어나고 조선시대도 하다가 뭐라 결국은 뭐죠? 우리나라가 취약하다 보니까 열강의 힘에 의해서 나라가 그냥 침탈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그냥 고통을 받고 이래 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는 한때 전성기를 누리잖아요. 여자들 몸이 아름다워지고 하니까 남자들이 눈이 혹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남자들은 또 젊을 때 건장해져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취직하고 이제 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슬슬 이렇게 이울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만들어져서는 머물다가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우리가. 성겁, 주겁. 잠깐 뵀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도 이게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문에도 뭐 빅뱅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성주 머물다가 언젠간 수명이 다음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들의 경우도 보면은 푸른색 별, 제가 말씀드렸죠, 큰 계제 사이러스, 시리우스 같은 별들, 혹은 오리온 자리에 베telgeuse 같은 별들, 청색성들, 푸른색 별, 이 별들도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나이는 무엇으로 구분한다? 별들의 나이는 별들의 나이는 적방빛, 빛의 스펙트럼 현상으로 이제 뭐냐면 멀리서 빛나는 별들이지만 그 빛의 빛깔 있잖아요. 푸른색 별들은 한참 왕성한 젊음을 구가하는 별들이다. 근데 이 별들 가운데 이제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빵 터진다. 근데 적색 거성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 거 아니? 여름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전갈자리. 그 전갈자리의 그 가운데 부분에 빨간 별이 하나 있어요. 이 별 이름 뭐죠? 안타레스예요. 이 별은 태양의 한 300배 가량, 우리가 보는 태양의 300배 가량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적색 거성이라고. 또 오리온 자리에 리겔 같은 별들. 빛의 스펙 적방편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을 때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럼 별이 하나 터지면 되겠어요. 터지면서 나온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뭐죠? 옆에 별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돼요. 차례차례 다 연쇄 반응처럼 터져가가지고 완전히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다 터지게 되면 차례차례 다 터져서 은하계 우주가 다 터져버리게 되면 되세요. 이때 대삼재라는 게 오는 거예요. 대삼재. 별들이 다 터져버리고 차례차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그럼 이제 공해 상태로 가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로 갔다가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텅 비어있는 상태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 괴, 파괴돼서는 공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부처님의 법칙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텅 빈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파괴되고 있고, 우리가 있는 은하계 우주는 이게 소용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차례차례 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과 같은 그런 그 별들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성겁, 주겁, 성겁도 20소겁, 주겁도 20소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례차례 만들어지는 기간도 또 20소겁 걸린다면,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주겁의 20바퀴 가운데 13번째 바퀴에 100살 정명기에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있는데, 저도 사실은 스님으로 돼가지고 전 아틀란티스니 이런 걸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선 천지 창조가 있고 멸망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창조와 멸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명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나일, 황하 문명, 인더스, ган디스 이런 4대 문명을 통해서 강부근에서 발상된 4대 문명이 우리 인류 문명의 시발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들어보셨죠? 근데 그거는 아틀란티스는 그걸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문명이라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큰 함정이에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사관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인류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게? 인류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 티마이스 크리티아스에서 이 아틀란티스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거짓이 아니다. 플라톤이 거짓말쟁이입니까? 플라톤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요. 스님, 무슨 아틀란티스에 무슨 유물이라거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믿을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왜냐? 애써 무시하려고 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막 공개되고 공표되고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카톨릭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인도에는 말이죠. 인도가 역사가 없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인도에 가면 그 인크레디블 인도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이런 책들에 보면 대서사시예요.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저리 가라라.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록물인데 그 마하바라타가 내가 보면요 7만 년 전, 8만 년 전에 우주전쟁 얘기가 나와요. 지구상에 있던 대전쟁, 우주전쟁 막 이른바 말하면 UFO 같은 게 막 등장하면서 그런 거로 막 공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전설이나 이른바 전설 신화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신화학이라는 학문 같은 것들이 요즘에 우리가 영화라거나 무슨 뭐 애니메이션이라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불어넣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화를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설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신화와 전설들이 우리 영화와 모든 거의 모티브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신화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우리나라에도 무슨 단군 신화니 뭐 이런 신화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신화들 가운데 보면 자기들 선조가 뭐죠?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 신화라고 다 있거든요. 이른바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신화들, 바알 신앙이라거나 뭐 이런 전부 다 말이에요. 신화 전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허황된 같을 때 절대로 그 안에 진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Shadowy part of past life. 과거 인류의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 다 들어있다. 문명도 성주개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진 같은 게 나면 막 다시 뭐죠? 섬이 생기고 어떤 섬은 지금 지구에도 깔아앉는 나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남태평양 어디 가면 막 깔아앉고 실제로 저 물밑으로 깔아앉는 도시가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 어디예요? 베네치아, 베니스, 머천트 베니스. 그 도시는 지금 물밑으로 계속 깔아앉고 있어요. 물밑으로 깔아앉아요. 뉴욕과 지금 저 뭡니까 LA 이쪽이 말이죠. 지금 물밑으로 계속 가라앉아.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국방성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냐면 점점 대서양의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뉴욕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방파제를 만드는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몇 메다 쌓아야 된다. 물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문명을 자랑하던 아틀란티스가 거기도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야욕과 진리를 모르는 마음,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이 결여되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됐다는 거예요. 그 과학의 남용에 의해서 대파멸이 왔다고 나와요.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터져가지고 얼마나 지금도 피해가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아요. 만약에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정말로 말이죠. 아틀란티스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일례를 들어서 Map of the Topkapi 이른바 톱카피 궁전의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실제로 양피지 필리레이스의 지도 우리가 지금 지도를 만든 건 19세기 20세기예요. 위도 경도가 나온 지도는 20세기 19세기 때부터 이제 마젤란이 1500년대 지구를 항해했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해가지고. 그런데 기가 막힌 그전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서 끝까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둥글다는 게 알려진 게 오래되지 않았다니까요. 마젤란이 돌면서. 결국은 뭐예요? 콜럼버스도 뭐죠? 그러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1492년인가 한데요. 저보다 15세기, 16세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이사벨라 그 당시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 여왕 그 당시에 그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이 지도가 있는데 빌리레이스 메퍼드 빌리레이스 이 기가 막힌 지도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거 실제 지도가 있어요. 제 방에도 그 뭐냐 사진 찍은 게 있으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데 우리가 지금 남극 그러면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남극이 말이죠 초원지대였던 거예요. 초원지대였는데 남극의 산에 그게 뭐 산의 표시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구 아직 돌지도 않았는데 터키의 지도 제작자는 아주 오래된 고지도가 있었는데 그 고지도가 흘러나와 가지고 토프카 비공전에 있는 지도가 흘러나와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많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그 지도 고대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젤란이 지구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지도예요. 근데 고도에서 높은 곳에서 비행체를 통해 가지고 삼각투영을 해가지고 삼각투영도법을 해가지고 고공에서 보고 찍은 지도인 거예요. 이게 남극 대륙이 다 나타나고요. 네, 놀라운 거죠. 근데 플라톤의 얘기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 12,000년 전이래. 12,000년 전에 그 대륙이 완전히 물 밑으로 가라앉았대요. 지구가 폐허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구석기 신석기가 오고 그 당시에 지구가 아주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는데 그 당시에 지구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있었대요. 핵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지구가 굉장히 엄청난 무슨 뭐 믿거나 말거나 얘기인데 기록이 너무나 정하고 자세하니까 에드가 케이시 책엔 다게 나오니까 에드가 케이시가 무슨 뭐 최면 상태대로 가짜로 말했었거든요. 그게 또 플라톤의 책하고 너무나 100% 거의 일치하니까 플라톤은 2500년 전 사람 지금 뭐예요?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1940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이게 전부가 다요. 뭔가 이 아틀란티스에 대한 얘기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도 생주의멸하고 생로병사하고 모든 만상도 태어나선 머물다가 변해가면서 소멸되고 다시 도는 거예요. 이게 다 순환하는 겁니다. 다 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 도는 거야. 다 돌아, 다 돌아. 우주도 돌고 나라도 돌고 나라도 꼭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나라도 꼭 쇠망의 기운이 도는 거거든요. 그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뭐 어떤 정치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약해서 일본에 맥힌 거지. 일본 인간들이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네 나라가 약하니까 전쟁 이른바 말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복속시키고 하는 게 뭐 그런 논리라니까요. 그럼 지네 나라가 그냥 지네 나라만 하지 왜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그러냔 말이죠. 그때 이제 열강이 막 우리나라다 보니 서로 뭐라 중국도 병든 사자처럼 고통스러웠잖아요. 청나라가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열강하고 싹 이제 협조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약하니까 먹혀버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개인으로부터 나라로부터 이 지구로부터 우주까지 다 전부 다 이게 그런 패턴을 밟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10살서부터 8만 살까지 올라가고 8만 살에 다시 뭐라? 10살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살 정명기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100살 정명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적에 광치라는 옹기쟁이가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광치라는 옹기쟁이가 바로 그때 부처님 이름이 석가모니였는데 나도 미래의 부처님이 되면 저와 똑같은 이름을 가져지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History repeats itself. 우리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 거 아니? 끊임없이 순환하고 생성하고 돌고 도는 가운데 우린 영원한 진보를 도모하는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통체적으로 놓고 이렇게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질문해 보세요. 내가
손 들어보세요. 조보살님 무슨 질문을 할까? 재미난 거 한번 해봐봐. 씩씩하게 좀 질문해보고 그래봐봐. 네. 예. 최근에 수행일기를 쓰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네네네네. 네, 근데 개별 사찰들에서도 그 초보 불자들에게 수행일기를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저는 아직 쓰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수행일기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만약 쓰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시고,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일기 쓰세요? 일기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일기 쓴 사람. 손 들어 번쩍 들어봐봐. 네. 중요한 건데요. 매일매일 길진 않더라도 일기 써보러 하신데 보통 사람 일기를 쓴다고 하지만 불자들은 뭐죠? 매일매일 자기의 수행록을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일기를 쓴다는 그냥 일기 쓰면 물론 오늘 하루 온종일 산 거 이런 걸 정리해보는 의의도 있겠죠. 그런데 하루 온종일 살면서 내가 그렇죠 의미로운 존재가 돼야 되니까 이바지하는 존재가 돼야 되니까 내가 오늘 무슨 천수경을 뭐 사경을 했다. 법화경을 사경을 했다. 오늘 내가 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그냥 무의미한 것을 기록을 해놓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하루에 내가 10가지면 10가지, 5가지면 5가지 선행의 기록을 써요. 제가 수행일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와서 매일같이 내가 하루에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법당에 나오고 주로 뭔고하니 자기의 삶을 부처님께 회양하는 삶으로 잠깐만 유도를 하세요. 그냥 일기 쓰는 것보다 자꾸만 내가 적극적인 선행을 하게 되면 소극적인 삶으로부터 뭔가 해탈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말이야.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때요? 방학 때 꼭 선생님이 일기 숙제 내야 안 내요? 그럼 한 달 내내 놀다가 마지막 날 뭐죠? 할머니 집에 갔다 뭐 했다 따따따따따따따 끝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일기장 보면 전부 다 하루에다 한 달 걸 해치우잖아요. 그래. 하루에 한 달씩 걸 다 해치워버리죠. 그러지 마시고 매일같이 선행의 기록부, 기도의 기록부, 수행의 기록부 레귤러하게 자기의 삶을 수행과 매치시켜요. 그래서 하루에 뭘 하겠다, 뭘 했다, 그 다음날 때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매일매일 해버렸다. 왜냐하면 하루는요 넉넉히 살면 그냥 가버립니다. 하루에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금방 가버려요. 한 달도 쏜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생활기록부 이른바 만선 그 기록부를 제가 만선기록부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수행기록을 쓰는 거예요. 그 만선록이야. 매일같이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10가지씩 정말 적극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적극적인 선행과 기도하는 수행하는 삶이 아니면요 전생에 업에 밀려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살게 돼요. 헐렁헐렁 살게 되면 아무 산 의미가 없어요. 언젠가 말씀했죠.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황금덩어리면 얼마 정도 간다 그랬지? 32억. 32억은 기업이야 기업. 32억 준다고 바꿔 안 바꿔? 안 바꾸죠. 안 바꾸죠.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금쪽 같은 인생에 가치로 와야 돼요. 수행의 기록을 쓰는 게 매일매일 의미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내가 최소한 10가지는 선행을 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선행을 하면 1년이면 3천선이 되고 3천선이 되고 3년이면 만선이 돼요. 이 만선록이라는 게 이 만선 와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한 3년 동안 천일이죠. 만선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이루지 못할 게 없어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선행을 끊임없이 하고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천일기도 3천일을 하면 10년이 돼. 3천일 하면 못해요? 10년이 됩니다. 만일 기도하면 30년이 되는데 일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수행 기록을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써가셔야 돼요. 거기 제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써 있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말도 써 있고 만선록이 다 있어요.
그 일기장을 가지고 만선기도 일기장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적극적으로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요범 사원 같은 데 보면 중국에서 나온 영업록 같은 건데 어떤 그런 그 중국의 벼슬아치가 있었어요. 이 벼슬아치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공부할 때가 나올 거예요. 이 요범 사원 원왕이라고 했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친구가 있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친구가 있었대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하늘나는 기록이 소리만 끼룩 듣고도 천년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친구가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몇 살 때 장원 급제를 하겠구나. 너는 몇 살 때 급제를 한 다음에 기가 막히게 왕의 곡식을 출납하는 출납관이 되겠구나.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전부 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 근데 너무 안타깝구나. 넌 자식이 없네. 이럴 수가 막 이런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걸 꼬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랬는데 진짜로 살고 보니까 그 아버지 친구 소홍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나이 때 진짜 장원급제라고 진짜로 그 다음엔 왕의 곡식을 출납하는 출납관이 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다 맞아. 그래서 이거 욕심 부리고 사는 게 별거 없겠구나. 이거 그냥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탁 비우고 욕심도 안 부리고 정해진 대로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소문이 났어요. 청렴결백하다고 욕심내서 안 된다는 걸 아버지 그 친구 말 듣고 다 알게 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인광이라고 큰 인곡선사가 큰 스님이 계셨는데 하도 소문이 나니까 이 벼슬아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네가 그렇게 청렴결백하다는데 그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 보니까 스님이 봐도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네 공부를 참 많이 했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나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친구 얘기를 하는 거지. 빡!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한 거 아니? 삿된 공부를 했구만 그래. 그 자네 소원이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소원이라 할 건 없지만 아버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손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자손을 대리기만 하면 아버지 전 부처님 전 부모님 좀 불효함을 갚을 수 있는데 항상 그게 마음 가운데 그게 걸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자네 말이야 내 말을 들어보게. 자네 벼슬아치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10가지씩 많은 사람이 선행을 하게라. 그래서 이제 원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자네 소원을 이룰 수 있으니 한번 두고 보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돼 내가 두고 보겠네. 이 사람이 아기를 낳겠다고 대를 낳겠다는데 무슨 인곡이랑 큰 스님인데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루에 10가지씩 선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1000일이 되지 않아서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인곡선사가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와보니까 진짜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스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그냥 건성건성 믿었는데 진짜로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그 다음서부터는 아버지 친구가 말한 기록이 다 틀려나가더래요. 공덕을 자꾸만 짓는 거예요. 운명을 개조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와 공덕을 통해서. 그래서 유명한 만선기도가 나왔고 그걸 제가 다 알고 참고해가지고 만선기도 수행록을 만들었어요. 꼭 참고해서 매일같이 여러분 아시겠죠? 매일같이 그냥 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 세상에 공덕을 쌓은 공덕일기를 쓰세요. 아시겠죠? 참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하시면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스님 수업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 우주의 생성과 소멸 등과 같은 불교적인 해석이랑 과학적인 설명이 일치하잖아요. 그런 점 있지.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설의 아틀란티스 섬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그게 유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확실히 믿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상상력에 불과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참, 네, 좋으신 질문이에요. 자, 박수를 한번 쳐봐. 좋은 질문했으니까. 네, 사실은요, 이게 상상의 소산이냐, 아니면 무슨 증거가 있느냐. 사실은요, 여러분 증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증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런데 그걸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의 나일이 인류 문화, 세계 문화사에 나오는 이른바 우리가 문화사관, 세계사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중요한 건 역사라는 건 이게 흐름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것으로 서양사관, 동양사관이 딱 픽스가 돼버렸어요.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거 가지고는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있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이죠. 우선 플라톤의 책이라거나 티마이스 크리티에서 플라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에드가 케이시가 말한 그런 걸 뭐 증거로 안 받아들인다면 도리가 없지만, 이 인도에 가면요, 여러분 UFO라는 거지. UFO 아세요? 실제로 UFO가 날아다니고 막 뭐 이렇게 UFO가 있느냐 없냐는데 실제로 UFO의 제조법에 관한 책이 인도에 있다니까요. 고대 서적이에요. 인도에 여기 마이소르라고 하는 곳에 산스크리트 고대 문서들이 아주 많이 그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모여져 있는 어떤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이랄까? 마이소르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비마나란 말은 거기 다 설명이 나오죠. 비마나. 맨 위에 보세요. 이들 서사시에는 오늘날 UFO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하늘 나는 차 비마나가 등장한다. 하늘을 자유자유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뜻으로 인도 항공에서는 비행기를 인도에서는 비행기를 비마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20세기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만들었거든요. 날트리라고 그래가지고. 복엽기. 20세기에 만든 건데 이미 고대 비행기 비마나 샤스트라, 거기 중간 좀 보세요. 비마나의 제작 기술과 조종법을 설명한 비마나 샤스트라를 토대로 인도의 디자인 TK 에랄파가 이걸 그대로 그 책에 나온 대로 만드니까 UFO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서적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너무나 많이 인도에 있고, 인도란 땅덩어리 왜?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되지만 왜 인도에는 고대 문명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가? 이게 인도란 땅덩어리는 이제 왜 그러면 이 지구가 왜 그렇게 거대한 그런 파탄이 오면서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챈들러 모션이라 극점프, 지구가 말이죠. 학자들에게 따르면 믿거나 말거나죠. 12,000년 전쯤에 지축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게 언젠가 말씀드린 달걀과 똑같아요. 지금도 지구가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지진과 화산이 계속 줄을 잇잖아요. 지구가 이게 안정된 이 지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달걀 구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나 안 들었나? 지구가 뭔 거 아니요? 이게 달걀 모양인데 극반지름과 적도반지름이 6,000km 안팎인데요. 지각은 6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달걀에서 차지오는 비율이 100분의 1이잖아요. 껍데기가. 우리 지각이 이게 단단한 게 아니에요. 판구조라서 계속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계속 지진과 화산, 마그마가 막 튀어오르고 있잖아요. 화산이 튀어오르고. 안정되지 않았어요. 지구의 저 지각 밑에는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이른바 말하면 용암이 시뻘건 용암이. 이게 불타서 폭발됐다 그랬죠. 폭발된 덩어리가 날아다니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껍데기에 냉각이 되면서 이게 식은 것뿐이에요.
식은 것뿐이에요. 내 배, 내 핵. 요전에 빗방울이 되려면 거기 먼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먼지가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내핵이 있어서 그 내핵이 어마어마한 열기를 그냥 가지고 있는데 껍데기만 지각이 돼서 비에 식은 거예요. 떠다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많이 강한 충격을 가해버려요. 그게 12,000년 전에 실제로 뭐냐면요. 남극과 북극이 아까도 말씀했죠. 왜 남극의 지도, 남극이 푸른초였느냐. 여름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시베리아, 우리나라에 그게 왔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건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 시베리아가 지금은 완전히 툰드라라고 해서 툰드라로 해서 동토예요. 언 땅이죠, 언 땅이에요. 그런데 그 언 땅 가운데서 뭐가 발견돼요? 여기선 일본 사람들이 일본하고 소련, 러시아하고 옛날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뭘 만들기로 하는 거 아니? 이른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나선지군이 해가지고 무슨 뭐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가는 기차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서울에서 북한으로 연결돼가지고 낮은 선몽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해가지고 그게 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하고 소련은 저쪽 모스크바서부터, 일본은 여기서 뭐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기차를 갖다 기차 그 노선을 놓은 거예요. 근데 점점 일본에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물자 공급이 원활치 않은 거예요. 그 보급품이 원활치 않은데 이거 먹고 살게 없게. 근데 땅을 파가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어요? 맘모드. 맘모스 아시죠? 맘모스. 맘모드가 발견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잘됐다 맘모드 고기. 얘 고기를 좀 먹어봐. 단백질이니까. 그걸 먹으려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 꽝꽝한 코끼리가 지금 언제 때 겁니까? 최후로 만년 안팎에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코끼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지금 소련 학술원에도 많이 있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걸 녹이고 코끼리 배를 가르니까 파란 풀이 그냥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진도 다 있어. 사진도 있습니다. 파란 풀이. 우리가 보통 음식물을 먹으면 풀이 소화되려면 한 30분이면 먹는 게 그냥 30분 다 소화되잖아. 죽상 들이대잖아요. 코끼리도 마찬가지로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장이 길다더라도. 근데 풀이 그냥 입서부터 식도를 타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동태가 된 거야. 놀라운 사람. 급속냉동이. 급속냉동이 된 거예요. 그 코끼리가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우리나라도 전시회가 있었다니까. 나도 가봤다니까. 코끼리가요. 그러니까 시베리아가 완전히 뭐냐면 과거에 초원지대였고 너무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사하라 남부에 가면 리비아령 사하라 사막이 아시죠? 거기 보면 따실리안 케이븐 픽처, 따실리와 나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웃기는 게 따실리와 나젤이라는 곳에 지하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죽는다 뭐가 뭐 해가지고 전설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갔다가 20세기 초엽에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조사해놓은 이른바 알타미라 동굴벽화 아세요? 알타미라 들어보셨죠? 왜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 이유를 지금 잘 모르시. 그러니까 교육에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전부 다 왜곡돼 있는 거예요. 알타미라 동굴벽화는요, 이걸 아셔야 된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크로마뇽인이 그렸다고 지금 평가가 돼요. 크로마뇽인은 우리 인간의 인류의 선조라고 부릅니다. 크로마뇽인 당시에 그린 벽화인데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채색 문화, 저게 전부가 다 그냥 물감이 아니라 안료가요. 전부 다 광물질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광물, 우리가 오래 칠해놔도 오래가는 그런 안료를 개발하려고 문명이 총동원됩니다. 과학이 총동원돼요. 페인트 같은 거, 좋은 페인트, 오래가는 페인트, 한번 칠해놓으면 영구성을 하는 그런 페인트를 만들려고 얼마나 피눈물 날 노력하는데요. 저렇게 그려놨어도 제가 그 탱화한 그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했더니 아마 스님이
살아생전에는 손 안 대셔도 괜찮을 겁니다. 절대로 바라지 않을 거래요. 근데 한 50년, 100년 지나면 아마 좀 손대야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그 안료가요, 들소그림인데 27,000년에서 14,000년까지의 번성했던 크로마뇽인, 이 크로마뇽인들이 그린 그림인데 그 안료가 우리가 지금 만든 안료보다 더 오래 가고 몇만 년이 지나서도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진짜 들소 같아요. 저도 가봤다니까요. 유럽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따실리와 나젤의 동굴에서도 뭔가 이게 발견된 거예요. 라스코 동굴벽화, 따실리, 나젤리안 케이번 픽처 동굴벽화 해가지고. 근데 그 동굴벽화에 너무 놀라운 게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있는 거예요. 양과 소떼, 말떼들이 즐비한 거예요. 예전에 이 사하라는 뭐였는가? 초원이었던 거예요. 시베리아가 초원이고 사하라가 초원인데 이게 경천동지 할 일이야 이게. 유명한 20세기 최대 지구물리학자 알프레드 베게나와도 보면서 오톰 무크라운 지구학자가 이걸 남극과 북극을 여러 차례 와가면서 극점프 지구의 축이 이동됐다는 그런 학설을 내세웠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긍정하고 있죠. 지축이 튀었다는 거예요. 딱 과거에는 23.5도 그냥 서 있었는데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보면 우리가 23.5도가 바로 이른바 열대와 온대 한대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란 땅덩어리는 지구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지축이 흔들려도 그대로 있어서 역사적인 유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대표적으로 남아있는데 요가. 전 세계 딱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고 인도에만 남아있어요. 요가는 우리 문명의 소산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 부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 곳에나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주 많은 유물들이 있는데도 단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조사한 것도 아주 많은 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그냥 이런 걸 뭐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데 뭐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을 간 사람 특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앞으로 공부하면 차례차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